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한국 축구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3일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공식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임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2024년 4차 이사회 서면 결의에서 23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서면 결의는 차기 이사회 개최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경우 인사 또는 긴급 특별 사안에 대해 실시됩니다. 이사회 승인을 통해 홍 감독은 차기 대표팀 사령탑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 감독은 즉시 세계 축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외국인 코치 후보를 면담하기 위해 유럽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월간의 고심 끝에 대한 축구협회의 선택은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차기 사령탑 선임 작업 초기부터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던 인물입니다. 다만 소속팀 울산 HD가 한창 시즌을 치르고 있는 점과 외국인 감독 선임을 원하는 축구 팬들의 여론으로 인해 한동안 후보군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홍 감독 스스로도 대표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일 기습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차기 사령탑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고, 일요일 오후 전해진 갑작스러운 감독 선임 소식에 축구팬들은 물론 관계자들까지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감독 내정 발표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후에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절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A팀의 임시감독으로 발표되자 많은 국내 언론들은 홍명보 감독이 임시감독으로 선임된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 절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팬들과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의 이 같은 결정은 혼자만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와 황희찬 역시 손흥민의 결정을 지지하며 자신들도 국가대표팀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반발은 단순한 개인의 입장을 넘어서 국가대표팀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표팀 내부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하며 젊은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대표팀의 분위기와 내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입장은 곤란해졌습니다. 반발과 팬들의 비판이 이어지며 홍명보 감독에 대한 재고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KFA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지만 선수들과 팬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축구의 많은 전문가들은 KFA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KFA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반발이 축구협회에 어떤 압박을 가할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KFA가 홍명보를 선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왜 KFA가 대표팀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박항서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홍명보가 부임하기 전 박항서가 99% 대표팀 수석 코치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박항서 감독은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베트남을 이끌고 세운 업적이 많습니다. 팀을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올리고 아시안 게임 4강으로 이끈 것은 글로벌 관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동남아 무대로 한정하면 박항서 감독 재임 당시 베트남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찬란한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유비팀을 이끌고 나간 동남아시안 게임에서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우승컵을 따냈습니다. 2018년 스즈키컵에서는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10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아왔습니다.
박항서가 베트남으로 가기 전 동남아 축구의 맹주는 태국이었고 베트남은 도전자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항서는 동남아 축구의 판도를 바꾸고 베트남 전성기를 열었고 태국을 도전자로 만들었습니다. 박 감독의 단점으로는 현재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축 멤버들과 교류가 부족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감독 시절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파카 리더십을 발휘한 것에서 보듯 대표팀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임시 감독직은 기간이 제한적이고 홍명보 등 후배들의 곤란함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를 위해 축구계의 큰 어른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이 15일 정 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측은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서명 결의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라며 홍 감독의 연봉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한 박주호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선 박주호뿐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강화위원마저 모르게 독단적으로 감독을 내정하는 후한무치의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